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5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맹장염과 충수염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그룹 기업의 후계자라고 할까요? 그분이 병원에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관련된 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맹장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충수염이라는 말은 잘은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 두 개 다 대략 아는 내용인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선 그걸 살펴보고 또 차제에 이렇게 십이지장이라는 우리 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로 어떻게 쓰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맹장염은 눈물맹, 창자장, 불탈염 이렇게 되겠습니다. 눈물맹은 망할망과 눈목이다. 눈이 손상이 됐다. 그런 얘기 되겠죠. 발음이 여기 오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맹. 창자장은 이제 몸속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육다로를 씁니다. 그렇죠? 오른쪽 부분은 변양이에요. 햇볕이 내리쬐는다. 햇볕은 직선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쭉 내려 비치는 모양이다. 장기 창자라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아주 길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불탈염은 불화를 두 개 씁니다. 한자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 많다는 뜻이죠. 불이 많이 있으면 뜨겁습니다. 여름에 아주 떼약볕에 있을 때는 더울 때는 우리가 염천이라는 얘기를 쓰곤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탄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염증이라고 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맹장염은 맹장이라는 창자에 생기는 염증이다,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충수염은 충수에 생기는 염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수는 뭐냐? 이러한 이제 이름에 장기가 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 벌레가 드리워져 있다.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축 처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기다. 자, 그러면 벌레충은 원래 이 벌레충자가 3개가 있는 것이 정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변으로 쓰인다거나 할 때 한자만 합니다. 이렇게 너무 3개를 다 가지고 오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해서 벌레충 또는 벌레회라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놨느냐 하면 벌레는 일반적으로 좀 모여서 바글바글거린다. 우리가 벌레가 바글거린다, 득실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로운 벌레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잘 표현을 잘 안 하죠. 어쨌든 그 벌레다. 들이운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선이 있을 때 수평선이 있고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각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이 들이울 수다. 현수막을 건다 할 때도 수직으로 들여내려서 그거는 막을 현수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글자가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들이울 수. 자, 그래서 충수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서 생기는 염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사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장염은 충수염을 흔히 이르는 말이다. 충수염이라는 게 있는데 맹장염과 지금 흔히 충수염이 생기더라도 맹장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맹장의 염증이다. 충수하고 상관없이 맹장에 생기는 염증이 맹장염이다. 그러면 맹장염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다. 충수염과 실제 맹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럼 맹장은 왜 맹장이라 하느냐? 네. 이것은 맹장을 보니 대장의 위 끝으로 소장에 이어진 길이 6cm 정도의 관이다. 아랫배 오른쪽 아래에 있다. 막창자라고 한다. 막창자, 이런 막힌 창자다, 한쪽이. 그래서 끝에 붙겠죠. 그래서 어쨌든 막혀 있다는 것은 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개방이 안 됐다. 그런 의미에서 맹장, 눈물 맹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수준 이하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단지 오늘 한자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은. 자, 그리고 충수염을 볼까요? 충수염은 충수에 일어나는 염증이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맹장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맹장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것은 충량돌기염이라고도 한다. 충량은 벌레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양은 모양이다. 모양양. 예. 그래서 벌레 모양으로 돌기, 튀어나온 그런 것을 충량돌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기는 염증이다. 그 충량돌기가 결국 충수예요. 충수를 충량돌기라고도 한다. 또는 막창자 꼴이라고도 한다. 자, 이 충수는
맹장의 아래 끝에 붙어 있는 굽은 소돌기다. 작은 돌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작은 구멍으로 이제 맹장과 연락을 한다. 결국은 맹장과 충수는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에 뭐 이렇게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대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곳에 이렇게 막다른 창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맹장이고, 여기에 조그맣게 튀어나와서, 돌기로 튀어나와서 벌레가 이렇게 늘어뜨려진 것처럼 생긴 것이, 이제 이것을 충수라고 하고, 이 전체는 맹장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전체에 생기는 것은 맹장염이고, 충수에 생기는 것은 충수염이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마땅한데, 충수에 생기는 것도 맹장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충수염은 충수에 생기는 염증으로 맹장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맹장에 염증이 있는 병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맹장염의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맹장에서는 염증이 잘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활발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적고, 그런데 충수염은 상당히 자주 생긴다는 것이죠.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충수염을 맹장염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의사들도 맹장염 하면 알아듣는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맹장염 하면, 충수에 생기더라도 맹장염 하면, 아, 그게 충수에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왜냐? 맹장염, 실제 맹장염은 너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전문적으로는 엄연히 나누어진 병이다. 근데 영어로 보니 제가 충수라는 것이 어펜딕스를 충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뜻이 있죠. 우리가 책에 부록이다 할 때도 어펜딕스라고 합니다. 부록은 있으면 좋겠지만, 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부록이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라는 것이 덧붙였다. 예, 그래서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충수다. 충수의 역할이 상당히 인간에게서는 좀 퇴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부록과 같이 취급이 된다. 그래서 병이나 가져다 주고 충수염만 일으킬 뿐이지 그거는 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수술을 할 때 일부러 충수를 잘라낸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장이라는 용어는, 자, 시컴이라는, 이 낱말에서 온 용어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왜 맹장이라고 하느냐? 결국 서양말을 번역한 것인데, 맹장은 해체신서라는 책에서 나온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은 근대에 쇄국 정책을 좀 많이 했는데, 단 하나, 지금의 네덜란드, 화란, 오란다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 나라와만 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문명, 기술, 기계, 이런 것이 다 그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의학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해체신서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동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하든지 또는 상당히 유명하게 이렇게 돼서, 거기에 우리가 쓰는 의학 용어가, 한자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맹장이라는 것도 여기에 처음으로 나온다. 근데 이것은 역시 네덜란드 말에서 왔다. 예, 제가 네덜란드 말을 모릅니다만, 블라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리고 다음이다. 이, 블린데는 맹이다. 눈먼 모양이다. 그리고 다음은 장이다. 그래서 맹과 장으로 바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맹장이라고 한다. 또는 맹단에 위치함으로 맹단이라고 한다. 맹단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막혀진 한 끝자락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맹장염과 충수염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12지장이라는 게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장기입니다. 이것은 열십자에 두이자, 그리고 손가락 지자다. 왜 손가락이 들어갔느냐?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늘여놓은 길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이것은 10개죠. 여기에 2개를 더 추가한 그 정도 길이다. 그래서 12개의 손마디의 폭과 길이와 같은 장이다 해서 12지장이다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인의 이렇게 손가락의 폭은 2cm 정도로 본답니다. 그래서 12마디면 24cm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24cm가 일반적인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다, 30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고, 역시 이 말도 앞에서 말씀드린 해체신서에 나오는 말이다. 그것도 결국을 따지고 들어가면 라틴어의 이런 12이란 것과
손가락이라는 것의 뜻을 합친 말에서 온 것이다. 네, 그것이 지금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아마 12지장보다 샘창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맹장염, 충수염, 원래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맹장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충수염은 뭐 발생 빈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수염에 걸렸더라도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는 맹장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2개의 손가락 폭의 12지장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